애틀랜타 마사지업소 총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 당일이 용의자에게 나쁜 날이었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연쇄 총격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모방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15개 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재확산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생수에서 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마사지업소 총격 사건 범행 동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용의자에게는 안 좋은 날이었다고 말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찰은 과거 자신의 SNS에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적 요소가 담긴 티셔츠 사진을 올린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지아주 경찰 당국이 애틀랜타 마사지업소 총격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건 하루 만에 용의자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지만 이 자리에서 용의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 대변인은 용의자가 많이 지쳐 있었고 사건 당일이 용의자에겐 안 좋은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He understood the gravity of it, and he was pretty much fed up and kind of at the end of his rope, and yesterday was a really bad day for him, and this is what he did. 8명이 숨졌는데 경찰이 희생자와 유족을 언급하기는커녕 용의자를 대변하기 급급하다는 지적입니다. I couldn't believe that a police captain was recounting the bad day that the killer had without a shred of empathy for the really bad day that the 8 victims and their families had, the incredible grief that the whole community is going through. And this is the kind of thing that makes people question law enforcement and whether they are really there for the people that they're supposed to be protecting. 특히 해당 경찰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담긴 티셔츠 사진을 공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티셔츠엔 차이나로부터 수입된 바이러스라는 문구와 코비드-19이 적혀 있었으며 맥주 브랜드 코로나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 인쇄됐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은 곧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물론 한국계 의원들도 경찰이 다름 아닌 인종차별주의자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He sounds more like a spokesperson for the killer. This is something where we should not be trying to try to downplay what happened. We should be speaking about it with the rawness of which it is, which is a mass murder. 논란이 커지자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국은 성명을 통해 대변인의 말이 잘못 해석됐다며 이런 표현으로 아픔을 들여 후회스럽다고 발표했지만 사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로 예정됐던 용의자의 첫 법정 출석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출석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오는 22일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마사지 업소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둘루스 지역의 한 한인 식당에는 흑인 남성 2명이 들어와 여자 종업원에게 갑자기 여기도 마사지를 하냐며 조롱하는 사건이 발생해 한인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애틀랜타 둘루스 한인타운의 식당에 2명의 흑인 남성이 후드티를 입고 들어와 갑자기 여기가 마사지 샵이냐며 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흑인 남성 2명은 비웃으며 가게를 떠났습니다. 한인 여성 4명이 숨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만큼 여성 종업원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인 사회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고는 굉장히 지금 심적으로 놀랬고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그 식당 그 주인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지금 그런 면에서 불안하다. 이번에 아틀란타 시민사회에서 이런 큰 범죄가 진짜 제 기억은 처음 일어났습니다. 특히 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평균 난사가 일어난 것도 처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곳에 있는 한인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아주 당혹스러워하고 아주 당황스러워.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70대 아시안 여성이 백인 남성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하는 등 전국적으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을 타깃으로 한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 한인 단체들은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장과 경찰서장한테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 그리고 또 순찰 강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 24/7 그에서 핫라인을 운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요일날 저희 아틀란타 한인회 가서 아시안 16개국 국가 지도자들하고 이쪽에 저희 한인사에 이제 많은 한인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이 수사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어떤 굴절이 없이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고요.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아시안 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한인 단체는 수사 당국이 총격범을 정신 이상자라고 감싸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아시안 증오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건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처럼 아시안계 미국인들의 인권 보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의 인기 배우와 팝스타들이 잇따라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를 비난하고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라나 콘도르, 클로이 베닛, 마거리 조 등 아시아계 스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지아주 총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증오 범죄로 인한 폭력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NFL 애틀란타 팰컨스에서 키커로 활약 중인 한인 구영회 선수도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인종차별을 경험했다며 증오 범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기네스 펠트로와 존 레전드, 자넷 잭슨, 리안나 등 백인과 흑인 유명 스타들도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침묵하지 말고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일 LA 한인타운에서는 아시아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대규모 차량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15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 한 달 사이 32.5% 감소했지만 네바다와 미시건,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 15개 주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최소 10%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오리건과 미네소타, 웨스트 버지니아 등 6개 주는 신규 확진 건수가 지난주보다 최소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확대에도 앞으로 더 많은 주가 추가 경제 재개에 돌입하고 유동 인구가 늘어날 경우 확진자 수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 전역의 20개 이상의 주가 최근 2주 사이 경제의 추가 부문을 재개하기 시작했으며 17개 주는 이미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유급 병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근로자 1,040만여 명을 대상으로 유급 병가 기간을 추가로 2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습니다.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승인될 경우 직원이 25명 이상인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최대 2주의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법안은 오는 9월 30일까지만 유효하지만 추가 제공은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한편 직원이 500명 이상인 고용주의 경우 급여세 세 공제 혜택을 활용해 유급 병가를 쓰는 직원당 하루 최대 $511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생수 제품이 간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생수업체 리얼워터는 자사 생수 제품과 관련해 어린이 5명이 간염에 걸렸다며 모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전국에서 해당 제품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린이는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모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콜 제품은 500ml 병과 5갤런 사이즈 생수 제품으로 네바다와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그리고 LA 지역 일부 홀푸드와 코스트 매장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버리거나 구입 장소에서 환불받고 식당들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장수말벌, 이른바 살인 말벌에 대한 퇴치 작전에 나섭니다. 워싱턴주 농무부는 살인 말벌이 봄 시즌을 맞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대대적인 퇴치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살인 말벌은 치명적인 독침을 품고 있으며 수시간 만에 꿀벌 집 하나를 초토화할 수 있어 양봉 산업에 극심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곳곳에 수천 개의 퇴치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살인 말벌은 지난 2019년 12월 왓컴 카운티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한국 살인 말벌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에서 직접 넘어왔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식당 실내 영업이 장기간 금지되면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존보다 배달 메뉴도 더욱 다양해졌는데요. 최근에는 한식을 타인종들의 입맛에 접목시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든 이른바 K 도시락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식당 실내 영업이 금지되면서 배달 메뉴로 개발한 한식 도시락.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히 먹을 수 있게 만든 퓨전 한식 도시락인데 오히려 한인들보다 타인종들에게 더 인기입니다. 이거 사실 사이드 메뉴로 만들었던 건데 제가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K 퓨전 요리, 치볼레나 팬더 익스프레스나 요시노야 같은 스타일을 계속 제가 연구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메뉴를 만들어놨던 게 샷다운 되면서 저희가 주 메뉴가 된 거죠. 이같이 한식을 응용한 도시락은 팬데믹 이후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슬로우푸드의 대명사인 한식을 패스트푸드로 재탄생시키고 맛과 가격 경쟁성까지 갖추면서 타인종, 특히 젊은 층의 취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It's pretty good. It's tasty. It has different flavors. I like the different toppings that they have too. So I've come here every lunch. 한식 도시락이 인기를 얻으면서 메뉴도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야채와 밥을 섞은 샐러드 보울부터 불고기를 활용한 파이까지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한식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타인종의 입맛을 공략하는 신메뉴 개발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 1년 정도의 그 R&D를 통해서 한식의 맛은 그대로 유지하며 현지인들이 조금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해 봤습니다.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혼밥 쪽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한식을 응용한 이른바 K 도시락이 각광을 받으면서 점심 트렌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5년 만에 회담을 가진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최우선 관심사임을 재확인하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공동선언문에는 대북 정책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의 공감대가 담겼습니다. 공동의 최우선 관심사가 북핵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짚었고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연합훈련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은 물론 이행 과정에서도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동성명 발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작심한 듯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Includ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continue to suffer widespread and systematic abuses at the hands of their repressive government. 중국에 대해서도 공격적이고 권위적이다, 반민주주의적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콩, 대만, 티벳을 억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얀마 사태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비판하면서도 대북 문제에 대한 협력은 요구했습니다. It also has an obligation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implement fully the sanctions that.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일 협력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반중국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하라는 제안은 없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용지에는 일단 오세훈, 안철수 두 야권 후보의 이름이 모두 인쇄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을 두고 양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는 말을 쏟아냈고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김 위원장이 단일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측은 마지노선을 계속 늦춰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후보 등록은 일단 각각 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등록에 맞춰서 시한에 맞춰서 여론조사가 완성도 높게 되기에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여론조사를 할 때 유선전화 사용자를 포함시킬지 말지가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울 시민의 약 10%는 휴대전화가 없다. 그러니 유선전화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100% 무선전화 조사를 하지 않았냐. 유선전화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겁니다. 유선을 완전히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합치가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상 결렬 이후 안철수 후보는 오 후보가 당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바꾸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당을 안철수 1인 정당으로 규정하고 이간질시키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감정 싸움은 더 격해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 후보가 자신의 부인까지 끌어들여 정치적 영향력을 운운한 데 대해 거친 표현을 쓰며 비난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협상은 최대한대로 원칙대로 협상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자 김무성, 이재호 전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이 단일화의 걸림돌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은행이 후보 단일화를 방해하는 일만 나갑니다. 자꾸 방해하고 싶으면 그만두는 게 낫겠다. 오세훈과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신속한 재협상을 말하고 있지만 이후 여론조사 추이를 봐가며 협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허위 리뷰와 악성 별점 문제는 배달앱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별점이 음식점의 존폐를 좌우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고객들의 부당한 요구도 거절 못하는 건 물론 경쟁업소의 별점 테러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구미의 한 식당에 걸려온 항의 전화. 갈치조림을 시켰는데 돼지갈비 조림이 아닌데 이건 뭐죠? 죄송해요. 그거 그냥 드세요. 다시 드릴게요. 식당 주인이 주문서를 확인한 결과 음식은 주문대로 밖에 나갔고 주인은 고객에게 전화를 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고객은 이번엔 음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갈치조림으로 교환을 좀 해주세요. 교환이 안 돼요. 저희들이 그 갈비 나갔는 거를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음식물 버리겠다고요. 리뷰 남길게요. 이 배달앱엔 이 집은 최악이다. 16,000원이 아까운 건 처음이라는 리뷰와 함께 별 1개가 달렸습니다. 이 고객이 또 다른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쓴 메모는 후기 밥. 밥을 무료로 주면 리뷰를 잘 써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고객은 공짜 밥을 받아 먹은 뒤 1점을 줬고 음식점 측이 댓글로 이의를 제기하자 전화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환불을 해주겠다니 해주셔야 되고 댓글 다는 것 갖고 하지 말라고.
너의 가게를 짓밟아주고 싶거든. 꼭 그래줄게. 이처럼 별점이나 리뷰를 무기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별점 거지가 한둘이 아니지만 음식점들은 묵묵히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가 가서 이제 안 좋은 냄새가 달리면은 그날 매출의 30에서 40%를 하락을 해요. 진짜로 안 들어옵니다. 별점은 이제 엉뚱한 목적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떡볶이집 주인 김모 씨. 개업 3일째 되는 날 배달앱에 1, 2점 별점과 함께 고기는 뻑뻑해서 먹을 수 없고 머리카락도 나왔다는 리뷰가 달렸습니다. 초반에 오픈했을 때 이제 별점 테러를 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주문이 뚝 떨어져 괴롭던 차에 배달 기사가 인근 다른 떡볶이집에서 그 리뷰를 쓴 것 같다고 알려줬고 댓글로 당신 정체와 업소를 알고 있다고 쓰자마자 악성 리뷰는 사라졌습니다. 작년 말에도 한 번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고요. 리뷰창 들어갈 때도 지금 손이 떨려서 요즘에 가족이 타고 달려서 하는 거거든요. 서울 동대문구의 식당. 지난해 한창 배달 주문이 몰릴 저녁 6시쯤 메뉴에도 없는 냉면 사진과 함께 맛이 없다며 별점 1점이 달렸습니다. 이 리뷰는 저녁 장사를 다 망치고 난 밤 9시쯤 사라졌는데 이후에도 저녁 6시 1점, 9시 삭제 테러는 2달간 매출이 높은 토요일을 노려 계속됐고 이때마다 매출은 40만 원씩 손해를 봤습니다. 동정업계 소행으로 의심됐지만 배달의 민족 측은 수수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의심은 가는데 배민에 물어도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객의 창작물이라 제가 손댈 수 없다고. 별점으로 인한 고통은 이뿐만 아닙니다. 높은 별점을 유지하기 위해 월 수십만 원을 들여 리뷰 관리 업체를 고용하거나 별 5개를 조건으로 음료나 음식을 추가로 제공하는 리뷰 이벤트에도 수백만 원을 써야 하는 겁니다. 리뷰까지 또 주게 되면 확실히 마진율은 확실히 많이 줄죠. 이제 울며 겨자 먹기를 사실은 좀 하는 겁니다. 네, 모든 가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앞당긴 배달의 시대. 높은 배달앱 수수료의 배달비 부담, 이제는 별점 테러의 관리 부담까지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생방송 맞짱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온라인 생방송 조건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토론을 제안하고 싶다며 너무 미루지 말고 19일이나 27일에 하자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안했는데요. 또 토론에서 양자 관계와 지역 분쟁 해결 등 많은 문제에 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독극물 중독 사건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남을 그렇게 부르면 자신도 그렇게 불리는 법이라며 응수했습니다. 독일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연 뒤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15세 이하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도 72%까지 상승했는데요. 불과 6주 전에는 이 비율이 5.8%였지만 4주 전에는 22%, 2주 전에는 46%를 기록하며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희생자를 기리는 첫 국가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추모식은 북부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에서 진행됐는데요. 베르가모는 코로나 사태로 이탈리아 내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지역으로 사망자 수가 너무 많아 군 호송 차량까지 동원돼 시신을 옮겨야 했던 곳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군 호송 차량이 베르가모에서 처음 시신을 이송한 3월 18일을 국가 추모일로 지정한 건데요.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억의 숲 개소식에 참석해 이 숲은 수많은 희생자를 기억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국가적 고통의 상징이라며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하원이 현지 시각 18일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이어 유럽에서 4번째로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한 건데요. 석 달 뒤인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안은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끝내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조력 자살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데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만 허용하며 최장 한 달이 걸리는 엄격한 절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와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BTS가 두더지 인종차별 문매입니다. 최근 한국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 방탄소년단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한 카드 제작사가 이번 그래미 어워즈를 기념해 만든 BTS 기념 카드가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가 된 카드에 BTS가 두더지 잡기 게임 속 두더지로 표현된 건데요. 축음기 모양의 트로피에 맞은 듯 멤버 얼굴 여기저기에 멍과 상처도 나 있습니다. 시상식에 나왔던 다른 출연자는 멀쩡한 얼굴로 그려진 데 반해 유독 방탄소년단만 이런 모습으로 묘사된 건데요. 게다가 다른 출연진은 카드 하단에 이름이 소개됐지만 방탄소년단은 BTS라는 팀명 대신 K-팝이라고만 표기가 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카드사는 공식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 묘사에 소비자들이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며 카드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인종차별에 대한 진전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낮 뉴욕에서도 인종차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으로 꺼져 폭언 수사입니다. 택시에 탄 백인 여성. 매우 흥분한 모습인데요. 분이 풀리지 않는지 한국계 부부를 향해 인종차별 발언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계 부부가 당한 일인데요. 한국계 마리아 하 씨는 거리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에 뒤를 봤더니 이 백인 여성이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놀란 하 씨가 남편을 데려와 이 여성에게 난 미국인이라고 항의했지만 오히려 자신을 공격했다고 외친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한국계 부부는 당시 상황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이 백인 여성을 찾고 있는데요. 뉴욕 경찰국도 인종차별 범죄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건물 10층 높이 낭떠러지 다리 난간에 매달린 트럭에서 극적으로 사람이 구출돼서 화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벼랑 끝 사투 1시간 극적 구조입니다.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30m 높이 낭떠러지 다리 난간에 트럭 한 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요. 60대 노부부가 트럭을 몰고 미국 아이다호주 협곡을 달리다 난간을 넘어가서 벌어진 일입니다. 추락 일보 직전, 하늘이 도운 걸까요? 차량과 연결된 캠핑 트레일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트럭이 절벽 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 트럭을 체인으로 묶어 단단히 고정한 뒤 노부부 구조 작전에 나섰는데요. 신속한 대처로 1시간 8분 만에 노부부와 반려견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철인이자 영웅이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들과 달린 철인, 전설이 되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고 수십 년 동안 마라톤을 해서 깊은 감동을 안겨준 딕 호이 씨. 현지 시각 17일 80세 나이로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져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호이 씨는 아들과 함께 지난 40년간 마라톤과 철인 3종 등 1,130개 대회를 완주했는데요. 아들이 실은 고무배를 허리에 묶은 채 바다 수영을 했고 특수의자를 장착한 자전거를 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 없이 출전한다면 놀라운 기록이 나올 거라는 주위의 반응에 아들이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남겨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라는 찬사까지 받았던 딕 호이 씨. 보스턴 체육협회 측은 그의 결단력과 열정, 헌신적인 사랑은 보스턴 마라톤의 아이콘이자 전설이 됐다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장난감 루빅 큐브는 두뇌 발달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손발로 큐브 3개 맞추기. 양손에 큐브를 잡고 있는 것도 모자라 맨발로도 큐브를 맞추는 소년. 노련한 손놀림과 발놀림으로 큐브로 면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같은 색을 맞추는 진기명기를 선보이는데요. 인도에 사는 8살 소년 아타르바 군입니다. 작년 12월 손과 발로 큐브 3개를 맞추는 기네스에 도전했는데
1분 29초 만에 큐브를 3개 모두 맞춰서 세계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아타르바 군은 양손과 발로 큐브 맞추는 훈련을 즐겼고 또 사랑하는 일이어서 목표 달성을 더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어른스러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8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